제3화 노태우 생가 803 전기 뭉친 인물 배출터. 1932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부친 노병수와 모친 김태향 사이에서 장남으로 이곳 생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결혼한 지 8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어 모친이 803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드려 아이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한 태몽은 모친이 밭일을 하다가 큰 구렁이를 보고 놀라 도망치는데 구렁이가 따라와 온몸을 휘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최초 태룡으로 지었다가 이름이 너무 좋으면 오히려 안 좋다고 해 태우로 지었다고 합니다. 한편 804는 대구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갓바위를 비롯한 여러 불상과 기암 괴석이 만들어내는 웅장하고 수려한 산세는 영산의 기운을 뿜어냅니다. 또 804는 불교 문화유적의 산실입니다. 남사면을 구성하는 3개의 큰 골짜기에 동화사, 부인사, 화계사를 각각 품고 있고 남쪽 자락에는 고려 태조왕건을 대신해 전사한 신순겸 장군 유적지도 있습니다. 대구의 영산 803의 한 자락에 노태우 생가가 있습니다. 803 주봉인 비로봉에서 출발한 산줄기가 가마바위봉과 파계봉을 거쳐 남쪽으로 내려와 생가로 이어집니다. 한편 풍수에서는 산줄기를 용으로 봅니다. 산줄기의 천변 만화하는 모습이 용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산줄기인 용을 타고 땅기운이 이어져 온다고 믿었습니다. 생가는 803 주봉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803 기운을 받아 태어나고 자랐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부정하지 않는지 생가 입구 간판에도 이곳을 용의 머리 지점이라 생각하고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그럼 산줄기만 있다 있으면 다 인물이 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설 속 용이 성천하는 것처럼 산줄기도 기복 굴곡의 변화가 있어야 좋은 땅기운을 전달해 인물이 나게 됩니다. 반대로 산줄기가 죽은 뱀처럼 축 늘어져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결코 좋은 땅을 형성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 점에서 생가로 이어지는 산줄기는 합격입니다. 803 주봉을 출발한 땅기운이 조금 게으르고 지칠 즈음이면 어김없이 작은 봉우리들을 일으켜 기운을 다잡고 생동감을 유지하며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풍수에서는 터 뒤 약 100m 지점까지의 내룡의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곳의 내룡은 생가와 가까워질수록 혀를 맺을 자격 요건을 더욱 갖춘 생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가 뒤편 조부모 묘소 좌측의 내룡을 보면 비록 작은 분덕에 불과하지만 질서와 규칙을 갖추고 기복 굴곡 변화를 하며 생가로 내려오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생가 바로 뒤편까지 다다른 땅기운은 마지막으로 작은 봉우리, 즉 입수봉우리를 세우고 혀를 맺을 채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좌우로 선익을 펼쳐 생가를 완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생가는 어미의 품 안에 안기듯 양쪽 선익의 품 안에 포근히 안겨 있습니다. 이때 백호선익보다 청룡선익이 더 길게 뻗어내리며 좌선수인 물을 역수해주고 있습니다. 역수란 물이 바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산줄기 끝이 상률적으로 뻗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역수하는 산줄기는 틀어 흘러 들어오는 물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성이 따져집니다. 물이 왼쪽에서 흘러오는 좌선수인 경우 백호가 중요하고 물이 오른쪽에서 흘러오는 우선수인 경우 청룡이 중요합니다. 이곳은 청룡선익이 길게 뻗어내려 우선수인 물을 역수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골목길을 물러보는 것은 풍수에서 능선과 능선 사이를 물러보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도 과거에는 이곳 골목길이 작은 도랑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룡선익 바깥으로는 청룡선익이 좌선으로 감싸고 돌기 위해 군데군데 안반이 박혀 있습니다.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이곳의 풍수적 특성을 규정짓는 청룡선익입니다. 청룡선익이 본체와 대통령 동상을 뒤를 돌아 길게 감아내리고 있습니다. 본체 뒤로는 입수봉우리에서 본체로 들어가는 땅기운의 흔적인 거북바위가 있습니다. 거북바위 연장선에는 본체의 가운데 방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생가 영역의 혈, 즉 팔공산에서 뻗어내린 땅기운이 뭉친 지점이란 뜻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문이 물이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룡선익이 완벽하게 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룡선익이 좀 더 길게 아래체 지점까지 강하게 뻗었다면 대문을 물이 들어오는 방향인 A 방향으로 놓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래체는 수미터 성토한 땅에 지어서 뭔가 어정쩡합니다. 청룡선익이 더욱 강했다면 아래체 또한 현재의 화단 지점에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체와 아래체 사이로는 소뚜껑을 엎어놓은 듯한 단정한 봉우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직간접적으로 생가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 봉우리에서 뻗어내린 산줄기가 생가의 백호가 됩니다. 생가 청룡선익 너머로는 응해산과 375m 봉이 눈에 들어옵니다. 일설에는 이 봉우리들이 노태우란 걸출한 인물 배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저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저는 눈앞에 보이는 산봉우리보다 보이지 않지만 터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산줄기의 풍수적 상태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풍수에서 인물은 땅기운을 타고나기 때문입니다. 응해산의 형태 또한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기세는 강하지만 나를 향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삐딱하게 서 있습니다. 정어줄 마음이 크게 없다는 뜻입니다. 생가 본체 정면에는 백호 말단부의 작은 봉우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가의 풍수적 안산이 됩니다. 모양이 완벽하게 단정하지는 못하지만 응해산보다는 양호하고 특히 생가를 향해 유정한 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도 응해산이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생가 뒤에서 보면 백호가 용진마을 일부를 완전히 감싸고 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가는 청룡선익과 백호능선에 의해 수구가 잘 짜여 있습니다. 그 너머로 응해산과 375봉 또한 멀리서 마지막까지 기운 누설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작은 흉정도는 사람의 노력으로 보완할 수 있는 듯도 합니다. 생가 뒤뜰에는 노태우의 모친이 정화수를 떠놓고 아들을 위해 지성을 들였던 작은 바위가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이 또한 노태우의 성장과 무관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수많은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 빌었던 것이 다 부질없던 일로 치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물의 정치적 공과를 떠나 이곳이 팔공산 정기를 품은 풍수길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방문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더 관심이 있다면 본체 마루에 걸터앉아 영당의 기운을 만끽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영험한 땅의 기운이 코로나와 각종 독감에 힘든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천연적인 백신이 아니겠습니까?